로이터 데일리 브리핑 2025년 3월 7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탑 뉴스에 보시면은 트랙터 트레일러가 이제 뒤에 목재를 싣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관세 25% 때리기로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25% 관세를 중단을 했다.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 관세 때문에 지금 떠들썩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거는 트럼프가 있는 내내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 안 들으면 이제 관세 때린다 그럴 거고 하니까. 그래서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무역으로 협정을 맺혀졌는데 USMCA 해가지고 M은 멕시코, CA는 캐나다 그렇게 무역 협정이 맺혀 있는데도 이것을 관세를 때렸다가 다시 또 중단 한 달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부과했던 25%의 관세 캐나다와 함께 이것을 이제 한 달로 이제 중단한 걸로 나와 있고 그렇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뭐 관세를 뭐 예외로 하겠다든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중국은 오히려 더 강화시켜 가지고 중국이 만든 선박이나 중국 국적의 선박을 포함한 데도 미국 항구에 정박할 때도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더 이렇게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더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라 그랬는데 대변인은 베이징이 관세와 펜타닐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관세 아무리 때려봐라. 펜타닐 우리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냐. 그는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그게 관여됐다는 뭐 증거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독점으로 이제 보도하는 요 내용부터 보시면은 3월 7일자 오늘자 익스클루시브로 보도하는 것인데 미국이 중국과 관련된 배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 배가 선박이 아니고 중국과 관련된 배에도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배가 이제 동맹국에 방문을 하더라도 동맹국들에게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거나 보복을 감수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명령 초안이 밝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이터에 이런 기사를 흘린 것을 보면 정말 그런 식으로 관세처럼 압박을 가해가지고 안 되면은 강수로 나간다. 그런 식의 아마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미국 당국에서.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제 가장 발등에 떨어진 것이 국내 조선업에 대한 조선업을 되살리고 중국이 세계 해운 산업을 장악하는 것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정 명령을 했다. 어느 정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냐면은 미국 공화당하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일치하는 게 없는데 뭐가 지금 일치했냐면은 중국이 해상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미국 해군의 준비 태세가 약화되고 있다. 이 점에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일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중국 견제에 모든 그 힘을 올인하겠다. 저도 이제 다른 기사들이랑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 지금 하는 행보가 가자 지구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멕시코는 물론이고 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중에서 가장 큰 파괴력은 러시아하고 손잡고 중국의 뒤통수를 때리는 이것이야말로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근데 문제는 이제 푸틴이 어떤 행보를 할 것이냐. 푸틴이 배짱을 좀 튕기면서 그 더 거래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미국은 또 어떤 반응을 할지. 옛날에 중국하고 손잡고 러시아 뒤통수를 때릴 때는 뭐 그나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하면은 이번에 러시아하고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중국의 이제 왕이 외교부장 인터뷰 90분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한글 번역기로 돌려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가장 이 뒤에 이제 흐르는 데서 가장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러시아가 미국하고 손을 잡을 경우에 그것이 최악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두려워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왕이 외교부장이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의 조선업체들이 전 세계에서 운행하는 그 화물 상선 화물 운송량이 절반을 50% 절반 이상을 지금 이제 중국 배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1999년도에는 5%밖에 안 됐는데 2001년도에 WTO 이제 가입하고 나서 계속 무역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은 절반 이상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전부 다 중국 조선업체들이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조선업이 1970년대 정점을 찍은 후에 현재는 생산량의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조선도 만들어야 되고 군함도 만들어야 되고 오늘 로이터 기사를 보는 중에서 저쪽 메인주에 보니까 그게 이제 군함 제조업체 제너럴 다이나믹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외국 업체가 이 미국에 있는 그 업체를 오너로 해가지고 소유를 했어도 만드는 걸 허락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미국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 깃발을 달거나 하면 중국하고 관련 있는 그 배들이 정박하게 될 경우에 거기다가 이제 요금을 때린다는 건데 중국의 코스코, 스위스의 MSC, 덴마크의 멀스커, 그리고 대만의 에버그린 머린 이러한 업체들이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MSC의 CEO인 소렌 토프트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수수료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미국 항구를 덜 방문할 수 있다. 미국에 배에다가 엄청나게 폭탄 그 파킹비 엄청나게 지불을 해야 되니까 미국으로는 이제 안 가고 패스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맹국하고 파트너국들과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그 미국의 동맹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이 관세를 부과하는 데서 중국 화물 취급 장비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 화물을 취급하는 장비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하여튼 때릴 거 있으면 다 때려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돈을 끌어모으겠다. 트럼프의 전략인 것 같은데 프랑스 선사 CGM 이것은 향후 4년 동안에 미국 국적의 대통령 라인이라고 나오는데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라인의 선박을 현재 10척에서 앞으로 30척까지 늘리겠다. 아마 이제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라인 하면은 그 대통령하고 이제 같은 라인이니까 그걸로 하면 아마 세금을 안 때리거나 정박비를 아주 싸게 해주거나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 프랑스 선사가 그런 배를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라인을 늘리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치가 이게 모든 해운 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날짜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90분 동안 인터뷰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기사 이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두 얼굴을 가진 미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From Trade Wars to Gaza 이게 무역 전쟁에서부터 가자에 이르기까지 이게 미국이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된 그런 비뚤어진 접근 방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외교부장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라는 단어를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 회견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니까 중국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손잡는 것이 그거 한 것이 아닌가, 두려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러시아하고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는 점을 밝히는데, 돈독한지 안 한지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지나 보면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거기 이 러시아를 사이에 두고 엄청난 딜과 물밑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타 뉴스에서 유럽의 지도자들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트럼프는 이제 앨런 도치 그 정부 효율부가 있는데, 그게 앨런 머스크가 아니라 여기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각 기관의 직원 배치와 정책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각 기관이 직원 배치와 정책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앨런 머스크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한국 법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 여기 해석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취소됐다 해서 이것도 로이터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호주에는 지금 동부 지역에 열대성 사이클론 이것이 상륙을 해가지고 정전이 발생하고 해변이 침수되고 폭우, 거대한 파도, 강풍 막 이런 것이, 공항도 지금 이제 폐쇄된 상태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앤 마켓 소식에서는 여기 이제 빨간 표시가 이게 마이너스로 전부 다 표시가 되는데, 유럽과 뭐 독일이나 이런 쪽, FTSE는 이탈리아, MIB 뭐 이런 식의 좀 마이너스인데, S&P하고 나스닥은 이렇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유럽의 주식이 떨어졌다는 그런 내용을 도표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6월 이후 6번째로 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 암호화폐 업계의 엘리트들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만난 것 같은데,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해보고 이게 보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등을 이제 비롯해 가지고 암호화폐 업계 만나 가지고 이제 앞으로 아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백악관에서 만나니까 정부 입장에서 5개 암호화폐라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리플하고 그다음에 솔라나, 카르다노, 그렇게 5개의 암호화폐를 지정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걸 한번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커피 무역업자가 로스터들이 커피 공급업체들이 이제 이렇게 공급해 주는데 이 가격에 잘 안 돼 가지고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 커피값이 지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값이 조금 올라간다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소식은 월그린스 부츠의 얼라이언스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카모 파트너스에 의해서 100억 달러의 월그린스가 인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월그린스도 막을 내릴 때가 됐는지. 앞으로 한 주 소식에서는 미국 이제 글로벌 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의 관심사로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이 뭐 잘 이끌어갈지 조금 약간의 이제 불안하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조금 들기는 한데, 하여튼 잘 이제 미국의 지금 이 스탠스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가 나오고, 또 캐나다 은행이 회의를 열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 또 젤렌스키는 다음 주에 모함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도 이제 다음 주 화요일 투표 들어가는데, 그린란드 입장은 덴마크의 자치령이기 때문에 덴마크로부터는 독립을 원하는데, 이게 미국과는 또 어떤 관계를 가져나갈지 그것도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 의회가 기관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세부 지출 법안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은 또 셧다운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될 거다.
매년마다 1년에 한 번, 두 번씩은 꼭 이렇게 단골 이렇게 메뉴로 나오는 미국 정부 셧다운. 이러다가 정말로 셧다운 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지만 사람들 보면은 전혀 그런 걱정 없이 그냥 지내는 거 보면은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그리고 이 사진은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 X가 이렇게 폭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폭발은 올해 들어가지고 두 번째 이렇게 실패를 한 것인데, 텍사스에서부터 스페이스 X를 발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수분 뒤에 폭발을 했다. 이 사진은 영국에서 브리티시 파이 어워즈, 파이를 이제 잘 만들면은 아마 거기서 뭐 이렇게 시상을 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이분이 아주 파이 냄새에 흠뻑 빠져 있는 그런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인디안 공군에서 리허설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태국 방콕에서 리허설하는 그런 내용 사진을 잘 포착해가지고 여러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로이터 통신에서 그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